한편 이런 가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체포영장 불발을 두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습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배재정 의원님. 제2의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내란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지금 내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부에 의해서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어느 국민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내란의 우두머리 격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꼭꼭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체포영장까지 무력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에서 경찰과 함께 관저에 갔는데 거기 거의 유혈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후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질서를 유지하고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본인의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직위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라.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 때도 본인이 선별적으로 골라서 했습니다. 어떤 법이나 헌법에도 주어지지 않은 권리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행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최 대행이 좀 잘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요, 오늘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냐 저희가 조목조목 뜯어보니까 이 4가지 사유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 유지를 방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호처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이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추천 절차를 미루고 있다. 네 번째는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런 4가지 사유인데 이렇게 사유가 4가지나 됨에도 불구하고 박영차 위원장님, 민주당이 일단은 탄핵이 아니라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탄핵까지 할 자신이 없는 거죠. 역풍이 두려운 거죠. 만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까지 탄핵을 시도하고 발의하고 통과시킨다. 엄청난 역풍이 일 겁니다. 지금 그 한독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반전의 지지율을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일 탄핵될 경우 또다시 또 한 차례 반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 탄핵 사유, 고발 사유를 4가지를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거는 공수처의 무지와 무능, 무기력 때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은 지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만일 탄핵을 한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탄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게 되면 이제 30차례 탄핵을 발의하는 셈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탄핵한다는 얘기는 끝까지는 안 꺼내요. 근데 계속 압박을 해요. 고발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탄핵안이 또 의결된다고 해도 이주호 부총리가 나와서 민주당 뜻대로 또 움직여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후속 그런 조치 같은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고발까지는 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최후의 압박 카드로 계속 한동안은 거론만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고발을 한 수사기관이 경찰 국수본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 사실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사실상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위급 인사면은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했어요. 어제 사실은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희 기자들도 그럼 어디다 고발하는 겁니까? 했을 때 경찰 이제 국수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속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답을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지금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모두가 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경찰에 또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발을 하면서요. 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배 의원님,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탄핵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양 같은데요. 이게 여론의 역풍을 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사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은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지금 대행 체제에서 그래도 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셔야죠. 뭐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권한 대행으로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렇게 공수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건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공수처법 3조 3항,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 사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법률을 근거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최 대행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이래서 민주당은 협조를 해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협조 못한다. 계속해서 도돌이표 무한 루프네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남희 기자. 굉장히 뭐 서로 이제 핑계 대면서 이것도 핑퐁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최상목 대행은 이 그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는 불개입 원칙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수처 측은 어쨌든 최 대행의 이런 입장, 그러니까 법률 위반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과거에 민주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할 때는 대통령의 뭐 개입할 통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또 최 대행한테 공수처 협조에 나서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님. 앞뒤가 많지는 않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개입이자 사법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최 대행도 나름대로 소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섭섭했는데 최 대행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스탠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 대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법률 조항을 어떻게 보면은 역용해서 발을 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든 누구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사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엄정한 법 집행을 최 대행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예. 그걸 또 지금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뭐 3조 3항을 들어서 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그 법률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거는 거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탄핵 사건이 접수됐던 인물인데 지난해 기준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총 9명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돼서 헌재로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직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탄핵 소추안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예단은 할 수는 없지만 박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첫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시도 못할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서울지검장, 감사원장, 네. 거기다 공수처장까지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두고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국정 마비 상태, 국정 운영 장애 상태는 분명해 보인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탄핵 드라이브가 탄핵의 광풍이 계속된다면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국가 비상사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엄이 정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 사실 12월 3일에 시도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저렇게 사실상 권리를 앞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죄송합니다만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거의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물론 뭐 또 다선이시고 충분한 경험이 있으셔서 더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한다든지 좀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정치를 하셔야 될 텐데 너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계셔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배 의원님, 그런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아까 박 위원장께서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꺼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수처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영장 재집행이 불발되는 상황이 또 한 차례 발생이 된다면 그때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안 꺼낼까요? 지금 뭐 내부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하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실 거고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고심들이 있으실 거라서요. 그걸 어떤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여야가 함께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얘기인데 저희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못하면 공수처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 위기에 처할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일부 의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배 의원님. 공수처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게 된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여론의 역풍을 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의원님의 또 의견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강하게 공수처가 이번 사태를 좀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처장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최상목 대행의 어떤 탄핵 여부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고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도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제대로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로 보이는데 오늘 공수처장이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쏠렸어요. 이제 어떤 발언했냐?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체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경호처에서 너무 세게 나와서 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이 실패했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차 집행 준비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또 공수처가 어떻게 나설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